안녕하세요. 오늘 뉴스레터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절대적인 화력. 2. 바이든과 중국의 밀접한 관계. 지금 보시는 장면은 육군 5사단 소속 포병연대에서 실시한 K9의 전술 사격 장면입니다. 우렁찬 기합 소리와 함께 발사된 포탄은 16km 밖에 떨어져 있는 민둥산을 산산조각 내고 말았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보면 그저 평범한 사격 훈련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 영상엔 두 가지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발사 장면을 다시 보면 첫 발을 발사한 뒤 곧바로 두 번째 포격이 이어지고 이것이 편집 장면이 아니라는 것은 두 번의 폭발에서 증명되는데요. 이 훈련은 K9의 속사포를 시험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두 번의 빠른 사격으로 서로 다른 곳에 있는 목표물을 명중시키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정확도도 대단했지만 놀라운 건 포탄에 믿을 수 없는 속도였습니다. 굉음과 함께 목표물까지 도달한 시간은 단 1초. 이는 적군의 입장에서 포격 소리가 들리는 순간 죽음이라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말도 안 되는 성능 시험 장면이 유럽에 퍼지자 폴란드는 물론 K9 벨트에 들어가길 극구꺼리던 중부 유럽 나라에서마저 구입 문의가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다급해진 폴란드에선 한국의 파격적인 제안을 해와 화제입니다. K9과 관련 독점 계약을 맺는 조건으로 원하는 만큼의 물량 도입과 가격을 맞춰주겠다는 것. 유럽 전체가 반발한 그 계약 조건이 무엇이고 영상 속 K9이 기존의 버전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들이 폴란드와 약 20조 원에 이르는 역대 최대 규모 수출 계약을 맺은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K9에 대한 추가 물량 수입 의향을 밝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디 폴란드는 국경을 맞댄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침공받자 지난 6월 한국 방산기업에 국방부 장관과 군 지원단 재무 담당자 등을 보내며 무기 구매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왔는데요. 그들은 최대한 신속하게 무기를 수입하고 기술 이전을 받는다는 조건으로 한국과 계약을 체결한 후 후속 협상을 거쳐 가격 조건과 인도, 시기를 확정지을 예정이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당시 K2 전차 도입을 2단계로 나눠 진행할 것이며 현대로템으로부터 올해 180대를 인도받은 뒤 오는 2026년부터는 기술 이전을 통해 폴란드형 K2 전차인 K2PL 800대를 현지 생산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다만 폴란드는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 48문도 올해 먼저 인수하고 2024년부터 600여 문을 자국에서 생산한다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다만 폴란드는 2014년부터 한국에서 K9 자주포 자체를 수입해 만든 크랩 자주포를 국경에 배치해왔기 때문에 올해 인수하는 K9은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장비들을 대체하는 정도로만 수입하고 추후 성능 개량이 완료된 시점부터 전량 수입하기로 결정한 바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적어도 자주포에서만큼은 아직 자국산 기술력을 더 신뢰한다는 소리였죠. 하지만 이러한 폴란드의 태도가 완전히 뒤바뀌게 된 건 한국의 K9 속사 영상이 공개된 다음이었습니다. 아시디 현대전의 장갑차와 탱크 같은 중장비들은 갖가지 회피기동 시스템이나 미사일 혹은 적군의 포탄을 사전에 감지하여 요격하는 방어 장비들을 기본으로 탑재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아무리 정확도가 높은 자주포라도 발사의 텀이 길면 길수록 상대에게 줄 수 있는 타격 정도는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K9의 강점은 바로 여기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K9의 기반 시제는 위치 확인과 재원 계산 및 방열과 장전 마지막 사격까지 거의 모든 과정이 자동화된 무인 포탑으로 구성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차대나 기동체계는 그대로 쓰되 탄약 장전 장치의 구조를 바꿔 둔감 장약을 적용하고 대신 장약 장전을 자동화시켜 3분간 최대 발사 속도 6에서 8발을 9에서 10발까지 증가시켰고 또한 지속 발사 속도를 4에서 6발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발사 속도 향상을 위해 수랭식 포열 및 약실도 도입하여 안정성까지 두루 갖췄다는 평가인데요. 이는 구조나 목표 성능 면에서 독일의 PGH-2000보다 뛰어나고 미국에서 개발했던 차기 자주포 XM-2001 크루세이더의 것과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이외에도 지속 사격 능력의 확보를 위한 강선 내마모 코팅 조금 기술과 주되려고 최소화를 위한 연식주퇴 기술을 무인 포탑에 그대로 적용하여 필요 승무원의 수도 3명으로 줄였고 BTCS를 통해 포탑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기술도 추가됐습니다. 앞으로 사격 지휘 체계의 자동화와 사격 신속성을 증대시키는 연구까지 추가될 시
시뮬레이션 결과 안 그래도 뛰어난 속사 능력이 최소 300까지 향상되리라 예측되는데요. K9이 속사 능력과 무인화에 초점을 맞춰 개발이 이뤄진 핵심 이유는 지난 연평도 포격전을 겪으면서 북한의 갱도 포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조기 제압 능력이 요구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M1299를 비롯하여 새로 개량되는 자주포의 추세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자동화 확보 기술력에 주력한 것으로 이것이 바로 K9의 플랫폼이자 최종 진화 형태인 K9 A3를 탄생시킨 배경입니다. 한편 앞서 보신 속사 성능이 추가된 K9의 세 번째 버전인 A3 영상이 공개되자 그동안 독일의 PZH-2000을 최고의 자주포라 치켜세우던 유럽에선 난리가 났습니다. 10년 전 K9의 최초 형태가 공개됐을 당시 PZH-2000은 급속 사격이 9초간 3발 60초 동안 12발, 1분 47초 동안 20발을 사격한 기록을 달성했고 특히 지속 발사 속도가 포신 가열 상태에 따라 분당 10에서 13발이라는 발사 속도를 달성하여 기존 자주포 시장의 판도를 흔들어놨습니다. 1996년부터 이를 실전에 응용하기 시작한 독일군은 레오파르트 2차체와 공유하거나 혹은 함포로 쓰려고 2002년에 작센 급히 호위함에 포탑을 시험 장착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PZH-2000에 포탑을 달아서 쐈을 때 반동이 덜하다는 평가 때문으로 다만 평가 자체는 좋았지만 127mm 포의 포탄 재고 문제로 인해 155mm 자주 포탑의 함포 장착은 그냥 시험선에서 끝나고 말았죠. 그러나 성능 개량을 거듭한 끝에 라인메탈사의 둔감 장약 채용과 탄약 클립 개념의 자동 장전 장치로 인해 분당 8발 발사할 수 있는 데가 1분 47초 만에 20발 발사라는 대기록까지 달성하는 데 성공하자 이는 미국의 팔라딘과 함께 단숨에 세계 최고의 자주포로 등극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포신이 열을 받아도 둔감 장약의 발화점이 높아서 탄이 폭발할 걱정 없이 마음껏 쏠 수 있는 둔감 장약 기술 덕분인데요. 만약 둔감 장약이 아닌 일반 장약을 쓰게 된다면 약실내에 남아있는 열에 의해 멋대로 발사되거나 혹은 폐쇄기가 밀폐되기 전에 장약이 폭발하여 내부 승무원이 폭사할 수 있습니다. 당시 한국의 국방과학연구소는 둔감 장약 분야에서 독일이 다른 국가들보다 수년은 앞선 것을 인정하며 이 부분을 K9 개량 사업에 적용하기 위해 무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연구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근 발사 시험 평가에서 PZH-2000의 둔감 장약보다 1분 앞서는 성능이 나오자 이를 즉시 K9 A3에 적용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유럽연합국에선 PZH-2000보다 가격 대비 성능이 월등한 K9에 더 많은 관심을 쏟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최초로 도입한 나라들이 현재 K9 벨트라 불리는 발트 3국과 노르웨이 등의 국가이며 충격적으로 되게도 이들은 K9과 PZH-2000을 동시 비교한 결과 PZH-2000의 높은 발사 속도가 다소 과장됐다는 사실까지 알아냈습니다. 노르웨이군 관계자에 따르면 PZH-2000은 외부에 공개된 최고 발사 속도 테스트에서 위력이 약한 이후 모듈 장약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히며 반면 K9의 경우 그보다 위력이 강하고 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4호 모듈 장약을 사용하여 발사 속도를 측정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신형 K9 A3 자주포가 PZH-2000을 발사 속도 면에서 압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놀라운 결과가 알려지자 현재 폴란드 외에도 기존 K9 도입 의사가 없던 유럽 중부 국가들의 행보도 매우 바빠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화디펀스가 공개한 시험 발사 평가 결과 이들은 전장 환경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발휘하는 K9 자주포의 신뢰성과 운용성에 저마다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핀란드 육군사령부 소속 차시간 중령은 K9의 화력과 기동성 방호력 측면에서 탁월한 성능을 발휘한다며 특히 사격 후 빠른 진지 변환으로 전투 대응 능력이 뛰어난 점이 가장 인상적이라고 말했는데요. 현재 한국과 20조 규모의 방산 계약을 맺은 폴란드는 앞으로 현지에서의 수요가 폭발할 것을 우려해 기술 이전을 받아 K9을 자신들이 직접 생산하고 또한 한국과의 독점 계약을 목표로 한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전차 강국이라 불리는 독일의 최고급 자주포마저 압도하는 성능은 사실 한국 무기의 가치를 미리 알아챈 폴란드조차도 경악한 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앞으로 제2의 한국 방산기지로 탈바꿈하게 될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널리 알릴 교두보가 되길 바라며 다만 이 과정에서 보다 확실한 계약을 진행해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문제 같은 불상사가 없기만을 바랍니다.
최근 바이든의 앞뒤가 다른 행동으로 동맹국들이 들고 일어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아메리카 헐스트와는 달리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조했던 바이든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시행으로 동맹국들의 불만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미국 내 생산한 차량에 대해 보조금을 주는 정책, 쉽게 말해 미국을 우대하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국은 미국의 이런 자국 우선주의로 당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요. 몇 달 전 바이든 정부가 서명하고 최종 승인된 BBB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회에서도 전기차 보조금 관련하여 현대기아차는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물론 까다로운 법안 조건이기에 현대기아차 이외 많은 해외 OEM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바이든 방안에 맞춰 100억 달러 13조 원 투자 선물을 손에 쥐어주었으나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에 이어 반도체와 바이오 등 한국의 주요 산업과 관련해 표리부동한 행보를 이어가며 뒤통수라는 뒷말이 새어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8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로 국내 생산 전기차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외한 데 이어 같은 달 반도체 과학법과 최첨단 반도체 수출 금지령을 발효하며 한국의 주요 수출 품목인 반도체 산업을 타깃으로 삼았죠. 이어 지난달에는 바이오 제조 아니셔 리브 행정명령으로 자국 내 바이오 제조 역량 강화에 나섰고 같은 달 외국인의 대미 투자 I 행정명령을 통해 외국 기업의 인수합병 M&A 투자 심의를 강화했습니다. 일련의 행보를 놓고 보면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가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욱 강화되는 형국이어서 한국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시행과 관련해 동맹국들의 불만이 큰 가운데 한국, 일본, EU, 유럽연합의 문서를 통해 잇따라 공식 입장을 전달했는데요. 한국은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에 3년 유예를 제한했습니다. 5일 로이터 일본 지지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4일 미국 시간 미국 재무부에 제출한 문서에서 IRA 내 전기차 차별 조항은 동맹국 파트너와 협력해 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일본과 미국 정부 간 공동정책과 배치된다며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 내 추가 투자를 망설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고용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죠. 유럽은 매우 강경한 입장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EU는 4일 미국 시간 늦게 제출한 문서에서 IRA 내 차별적 성격이 있는 특정 세제 혜택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EU는 IRA의 9가지 세금 공제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그중 일부는 WTO 규정을 명백히 위반한다고 지적했죠. 특히 이 문서는 미국의 조치가 호혜적 또는 보복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는 긴장을 만들 위험이 있다며 보복 조치 가능성까지도 언급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 정책을 강화하자 유럽 내에서도 유럽 우선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마크롱 정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IRA는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세액 공제를 주는데 프랑스도 이에 맞대응해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자국 및 유럽 내 생산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죠. 브리노 르메르 프랑스 재무장관도 지난달 말 유럽 내에서 생산한 전기차나 새로운 친환경 기준을 엄격하게 지킨 차량에 보너스 보조금을 시간이 왔다. 우리의 산업과 일자리 기술을 지키려면 미국과 같은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죠. 심지어 독일 총리는 중국을 방문해 경제적 협력을 도모했습니다. 미국에 휘둘리지 않고 자유무역을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죠. 그러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갈등이 극명한 이 상황에서 중국을 방문한 것은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독일 내부에서도 비판 여론이 거셌습니다. 중국의 기술 독주를 견제하고 각종 원자재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는 서방의 공동 노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죠. 최근 3년임에 성공한 시 주석의 정당성을 인정해주는 모양새로 비칠 수도 있고요. 중국은 여객기 시장을 놓고 미국이 보잉과 경쟁하고 있는 유럽 항공 제작사 에어버스 항공기 140대를 구매하기로 하는 등 환한 미소로 환대했습니다. 숄츠 독일 총리의 중국 방문은 지난 2019년 12월 우한에서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한 뒤 3년 동안 문을 굳게 닫았던 중국을 3년 만에 방문한 G7 정상이죠. 중국은 그만큼 숄츠 총리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CNN에 따르면 독일 방문단은 입국 후 7일간의 호텔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됐다고 합니다.
시 주석은 숄츠 총리에게 당신은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 이후 중국을 방문한 첫 유럽 정상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에 조바심이 났는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와 통화했습니다. 이번 통화에서 백안과는 미독 정상이 약속을 재확인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강조했다는 것은 중국과 독일의 밀착을 경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죠. 바이든의 조바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유럽 국가들과 잇따라 수십조 원에 달하는 무기 수출 계약을 체결하면서 국제 무기 시장에서의 큰손으로 부상하자 미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유럽 시장에 대한 주도권을 잃을까 우려해서죠. 최근 미국 정치 매체 폴리티코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한 폴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등 유럽 국가들이 빈 무기고를 채우기 위해 한국에 무기를 수입하고 있다고 보도했죠. 보도에 따르면 유럽 국가는 주로 미국과 거래해왔지만 최근 더 빠르고 저렴하게 무기를 제공할 수 있는 한국을 새로운 무기 구입처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폴리리코는 한국이 세계 방위산업의 메이저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의 대유럽 무기 수출이 줄 수도 있어 미국 방산업계가 약간 긴장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미국에서 한국과 유럽의 방산 협력에 대해 우려의 시각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맥스 베르크만 미 전략국제연구소 CSIS 유럽 담당국장은 미국이 인도-태평양으로 눈을 돌리는 상황에서 유럽과 아시아가 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미국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죠. 앞서 폴란드는 한국과 지난 7월 K2 전차 및 K9 자주포 등 총 148억 달러 규모 무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현실이 된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첨단 무기를 신속히 확보할 필요가 있으나 전통적으로 거래해온 미국 방산업계가 주문을 맞출 능력이 안 되자 한국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당시 폴란드 부하 슈차큰 장관은 한국과의 방산 협력을 강화한 배경에 대해 폴란드의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해 지상 공중 전력의 공백을 채워야 했는데 기술과 가격 도입 시기 등을 고려했을 때 한국 무기 체계가 가장 적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산 무기는 미제보다 저렴한 데다 미군 장비와 상호 운용이 가능합니다. 또 한국이 K2 전차 800대를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기로 하는 등 기술 이전의 적극적인 점도 유럽 국가에 매력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결과 폴란드는 지난달에도 다연장 로켓 천무 288문을 구매하기로 결정했고 에스토니아의 경우 한국의 K9 자주포 18문을 주문했으며 노르웨이는 K2 전차를 구매할지 검토 중이죠. 올해 국내 방산 기업들의 해외 수주 규모가 170억 달러 약 24조 원을 달성해 역대 최대 수주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최근 한국산 무기의 폴란드 수출과 관련 미국 국방성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이 2일 전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국제법과 규칙 규범 위에 세워진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려는 의지 등 공통의 가치에 기반을 둔 철통 같은 동맹이라고도 강조했죠. 그러나 지금까지의 패턴을 보면 미국의 말이 진심일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이거 계약에 너무 덤비다가는 폴란드가 유럽 시장 다 독점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예전에 트로키예와의 전차 수출권을 교훈 삼아 기술 이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대한민국도 국익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움직여야 한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중국, 러시아를 따질 때가 아니다. 독일의 PZH 2000보다 더 좋다고? 그럼 자주포 시장에선 K9 A1 이 세계 최고이구만. 대한민국 만세 오타. 폴란드를 유럽 거점 한국산 군사무기 대량 생산기지로 만들어 남북한전쟁 시 국내 생산시설이 원활치 않을 경우 역으로 폴란드에서 긴급 생산하여 전투력을 상승시킬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대한민국 방산. 귀감이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며 세운 나라인지라 전쟁이 우리나라를 방산 강국으로 세워지게 되고 등달아 경제도 폭등하는 것. 반도체 강국의 막강한 기술력 현대전은 반도체의 성능과 메모리에 달렸다. 감히 중공군은 반도체에 밀려 작퉁만 양산할 뿐이다. K9 사격 영상 때문에 폴란드가 대량 주문한 것은 아니고 우크라이나에 줘버린 자주포를 포함해서 러시아 방위하기 위한 수량, 예비기체 합쳐서 빨리 자국에 배치할 수 있는 나라들을 구하다가 생산 라인에서 빨리 나올 수 있는 곳이 한국밖에 없으니 그런 것. 말은 바로 합시다.